뉴스로 풀어보는 부동산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는데 정부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건설 CEO를 만나서 주택 공급 협조해달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답니다. 이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신데 여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를 바꾼대요.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억눌렀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푼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분양가가 기존에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데요. 근데 규모가 여기 있는 애랑 비슷해. 그러면은 요 분양가, 요 분양가를 이렇게 막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가 사실 아파트를 하나 져가지고 먹어야 될 그 최소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라든가 또 이 안에 인프라 깔아야 되는 그 비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딱 뚜껑을 씌워서 막아 놓으니까 분양을 잘 안 해. 공급을 잘 안 하니까 요거를 뚜껑을 열고 좀 늘리자. 늘리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설사에서 마진이 높아지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이게 없어짐으로써 가격이 열립니다. 예. 분양 가격이 열려요. 그럼 나도 짓고 얘도 짓고 쟤도 짓고 집을 져요.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니까요. 후분양 제도가 아니니까. 그럼 분양을 하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존의 이 주택 가격은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죠. 예, 이사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기존의 이 주택 가격은 그래도 버티거나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평택이 뭐 한 1,600만 원이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분양하는 거는 무조건 1,700 이상이거나 뭐 2천만 원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평당 2천, 뭐 이 아파트가 뭐 평당 3천 이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 우리 평택 사셨던 분들처럼 또는 안성 화성에 계셨던 분들처럼 야 무슨 저 가격을 주고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를 사냐? 이런 분들 또 나와요. 이런 분들 또 나옵니다. 살기 좋은 이 동네에 살자. 그리고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다. 우리 겪어봤으니까 이거 이참에 가자. 비싸도 가자. 그런데 미분양 나요. 수요가 줄어요. 왜냐면 짓는 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공급을 늘리면 아무래도 미분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쌓이는 그 신호가 오면 기다려야 돼요. 미분양이 쌓이는 그 신호, 분양가 상한제가 열렸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특히나 여기 뭐 여기 국토부 장관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열렸지만 오피스텔, 뭐 생숙 이런 것들도 열렸거든요. 오피스텔 생숙 투자는 이제 아마도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단타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만큼 폭탄 돌기가 어마무지할 겁니다. 막차 타신 분들은 그냥 꼬꾸라지를 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값 잡기 다급한 정부 비아파트 규제를 푼대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방 3개로 져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의 오피스텔들은 뭐 그냥 이랬어요. 화장실 있고 뭐 잘해야 뭐 방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휑했는데 이제는 일반 아파트 마냥 방, 거실 방 뭐 이렇게 하고 주방 넣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전용 8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치면은 5구 타입만 했거든요. 작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풀어준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제곱미터가 넘어가도 바닥 난방을 깔 수 있게 풀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질 거잖아요, 이거. 기존에 오피스텔이 8사로 막혀 있었던 건데 그러면 33평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뭐 1,700만 원이면 1,700만 원 평당 뭐 해가지고 뭐 평당 얼마 했는데 앞으로 분양하는 거는 일반 아파트 33평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1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는 규모로 분양을 해요. 그럼 당연히 평당가가 올라가죠. 왜냐면은 일반 아파트는
요게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발코니를 앞뒤로 확장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발코니를 요거는 서비스 면적이거든요. 근데 그냥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서비스 면적 자체가 없어요. 요게 그냥 이게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아파트 33평하고 오피스텔이나 생숙 33평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느낌이 요즘에는 이거 다 확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분양 면적을 늘린다는 거예요. 기존의 84 타입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분양가가 올라가죠. 느낌은 요 느낌인데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아파트. 아파트가 포커스인데 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33평의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더 많이 분양을 해야 돼요. 더 크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면적은 아파트 면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파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비아파트 규제라고 제목에 나오잖아요. 비아파트 규제.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생숙이라고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요런 것들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굉장히 지금보다 아파텔이라고 하죠. 요거 아파텔. 아파텔은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만큼 선택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왜냐면 똑같은 아파트 33평을 아파트를 사면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억 3천을 지불하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분양하는 것 자체가 40몇 평대로 분양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33평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고 내가 33평 집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뭐 청약통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내가 발생되는 게 초반에 없어요. 민간 임대 아파트처럼 뭐 제약받는 게 없어요. 주택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뭐 이것저것 혜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건설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막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차 타면 끝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하고 이런 그 오피스텔하고 다른 거는 취득세 자체가 1주택 취득하시는 분들이 좀 달라요. 아파트는 1.1%에서 뭐 그 이상 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4.6%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거부터 또 다르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면적이 늘어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철저하게 거주 목적보다는 수익형으로 봐야 됩니다. 연간 몇 퍼센트 월세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거고, 초고층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 그 초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하게. 이달 중 HUG 고분양가 기준 개편, 시세 반영 기준 완화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아파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분양했는데, 이제는 이 뚜껑이 열리면서 건설사에서 원하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시장이 조금 조성됐다. 조금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은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공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연간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의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30평 오피스텔 공급 늘린다지만 집값 잡힐까 하죠.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이 확대된대요. 주택 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하고요. 아파트 수요 대체 한계가 명백한데도 전문가는 이제 안정 효과 미미할 것이라고 나오죠. 정부에서 정책 노선을 공급 쪽으로 바꾼 거거든요. 기존의 수요 억제책에서 이제는 공급으로 완전히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수요 억제는 풀지는 않고, 예, 그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이거는 뭐 내년 대선 끝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한다고 한들 땅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 땅에 건설사가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도 받고, 그리고 분양하고 짓고, 아직 멀었죠. 예.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5년, 길면 그 이상, 예, 있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예, 당장 이게 열렸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갈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공급이라는 이 충격이 오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좀 정권 초기 때 하거나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권 말기에 이제 요거를 하니까 뭐 아마 다음 정권에서도 집값은 계속될 것 같아요. 누가 하든. 예. 누가 하든 간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수요 억제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는 집값이 안 잡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일부 특정 지역으로 굉장히 돈이 몰리면서 집값이 더 움직이는, 예. 그래서 수요 공급을 같이 맞춰줬어야 되는데 공급은 안 하고 수요만 억제했던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결론 내려야 될 거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조심하자. 예, 진짜 위치가 웬만한 에이스 입지가 아니면, 예, 아니면 미분양 날 확률이 높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형 평형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되파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형으로 봐야 돼요. 월세를 얼마 받을 거냐, 연간 수익률이 얼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 여기 얘기하는 이런 30평대 대형, 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원룸형, 뭐 투룸형 뭐 이런 것들은 투자할 때 더 조심해야죠. 확실하게 임대 수요가 확실한 거, 공실이 없는 거,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아파트를 청약 넣다가 포기하시고 오피스텔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아무리 청약 넣고 뭐 해도 안 되더라, 난 그냥 아파텔이라도 가겠다, 그 생각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